네, 불방용 아이템 블락에 털어드리는 SBS 이슈 취재팀의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정규 네 번째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악플도 좋으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아이디어 제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얘기 나눌 이슈 취재팀 팀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주 진지충 컨셉을 밀고 있는 노잼 김민정 기자. 밀면 자꾸 되는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 근데 밀어서 나한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노잼 컨셉이라. 네, 노잼 김민정 선생님 나오겠고요. 혼가요? 다음에 진지충과 노잼은 좀 차이가 있나요? 저도 진지충으로 그런가요? 가겠습니다. 네. 네, 막내 원종진 기자입니다. 네, 다 호가 있네요. 호가. 아, 네. 장명 센스 정혜경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정경인입니다. 네, 정경윤 기자도 뭐 하나 만들어요. 요즘 그냥, 캐릭터가 있어야지. 네, 뭐 그냥. 그냥 정경윤 선생. 네.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저희 이번 주제는 정경윤 기자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이번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영화 조커거든요. 네, 조커 보셨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사회자 못 보셨고. 그 뭐 당연히 네 분은 이야기 나눌 거니까 보셨을 테고 저는 볼 준비 중입니다. 네, 영화군요. 근데 어떡하지? 오늘 얘기하면 오늘 스포가 나올 엄청난 텐데. 스포가 네, 네, 네. 보신 분들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까 싶기도 한데 네. 저는 사실 영화 조커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주 영화 푹 빠져서 봤는데 이 영화 벌써 지금 개봉 5일 만에 누적 방비 200만 명이 넘었고 이 네. 정도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흥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 요즘 조커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뭐 여기저기서. 어디 저녁 자리 가도 다 조커 같냐 그러게요. 그런 얘기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폭력성이나 모방범죄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 정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당장 화두가 뭘까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게 조커, 배트맨 뭐 이렇게 배트맨에 약간 상응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영웅 영화에 나오는 소재인데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깊게 다룰 만한 것들이 많이 있나 보죠.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요? 네, 그 조커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트맨의 이제 상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짝처럼 그쵸. 빌런이잖아요. 네. 뭐 이게 영웅과 빌런인데 이 빌런 그 자체만을 다룬 영화 좀 굉장히 신선하기도 했고 그 자체로는 어떻게 빌런이 탄생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커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야 영화는 재밌게 봐야지 이렇게 오보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실까요? 괜찮을까요? 저희 듣는 분들은 그런 거 재밌어하실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되게 논쟁적인 소재이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웬만한 싸우기 싫으면 조커 영화에 대한 이제 개인의 뭐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석에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 그래요? 소비 자체가 되게 논쟁적으로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게 지금 전에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좀 편이 갈리나요? 감동적으로 봤다, 나는 별로였다 뭐 이렇게 편이 갈리나? 아니면은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나요? 좋은 영화인데 뭐 불편하게 느꼈다. 그리고 조금 혹은 약간 뭐, 무게중심이 네. 불편하다에 실려있는 측이 있어요 여기에 4명 중에? 좀 그런 네, 분들도 있죠. 네. 네.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어지나? 근데 그게 뭐 혹시- 딱 이렇게 어. 이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나눈다면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네. 아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심각해. 쉽게 그냥 불편했다. 맞아.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딱 맞아. 말할 수가 우리 없나? 팟캐스트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게. 맞아요. 노잼이라서. 원래 요즘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얘기해 볼까요? 뭐 어떻게 진지충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어, 길게는 뒤에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짧게 합시다. 네, 저는 사실 영화 자체로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라고 아름다운 생각을 영화.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발제하기 위해서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각자 그냥 뭐 심야에 혼자씩 봤는데 이 영화에 사로잡혀가지고 며칠씩 이제 계속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화는 여운이 남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영상미라든지 음악도 그랬지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사회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걸 곰곰이 좀 곱씹게 만드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좀 불편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 영화. 네. 그게 약간 긍정적 불편함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 불편함인가요? 약간 부정적 약간 불편함. 부정적 불편함. 예. 원 기자는요? 네, 저는 뭐 영화를 막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또 직업도 기자고 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 담겨 있는 좀 사회상이나 그런 거를 주목해서 봤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부디 이 영화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영화관을 나오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판타지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물론 만화를 기반으로 한 뭐 히어로물이지만 너무나 그 리얼한 사회 현실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특히 우리 뭐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실상을 잘 담고 있는 영화였다. 네네. 정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지인이 자기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혹시나 총기 사고가 우려가 돼서 영화관에 가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도 총기 사고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도 대충 이 영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보도된 건 없는데 네. 예전에 왜 다크나이트 그쵸, 개봉했을 다크나이트 한번 때 라이즈. 그거가 재현될까봐. 2012년도에 그때 실제 콜로라도에서 총기 난사가 나서 실제로 뭐 십수 명이 죽었었어요. 네. 그쵸, 영화관 안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좀 기시감을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가 좀 공감이 되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고로 진지충 아닌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저도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불편함. 네. 뭐 아까 뭐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그래도 이야기할 좀 대충 불편함의 핵심. 약간 긍정적 불편함, 부정적 불편함. 그러니까 뭐 또 신들린 연기라던가 여러 가지 영화적 요소들에서 그것만으로도 이야기할 만한 영화라는 걸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좀 연출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받아들일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지 않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냥 정 기자. 그냥 정 기자는 어떻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푹 빠져서 봤죠. 저도 사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약간 그런 걸 제가 이제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뭐 빌런이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 사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아까 이제 원 기자가 미국 사회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미국 언론들에서 네. 뭐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고 리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짧은 영어지만 이렇게 뒤져서 찾아봤는데 일단 그 실제로 아까 뭐 정혜경 선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이 영화에 대한 사회적인 경계감이 실제로 높아져서 그게 그냥 무서워 이걸 넘어서 FBI랑 내무부가 그 경고를 하는 그런 공지를 띄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LA랑 뉴욕 경찰이 경계령을 내려서 그 조커를 상영하는 그 영화관 근처에 경계 수위를 올리기도 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일단은 뭐 좁게는 문화적으로는 조커를 그 영어 단어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인셀 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인셀이 뭔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성관계를 해보지 못한이라는 뭐 동정의 뭐 이런 영어 단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조커가 이제 미국 사회 문화에서는 이제 왜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성관계 30년 못했습니다. 마법사 드립치고 이런 그런 인터넷 문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성관계를 해보지 못한 약간 좀 그런 불우한 남성 히어로로 이렇게 그렇게 약간 밈도 되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소비가 되는 게 일단 있나 봐요. 이렇게 라이트하게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성 언론이나 칼럼니스트들도 굉장히 사회적인 칼럼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약간 좀 진보적 성향을 띤 뭐 CNN이나 뭐 이쪽에서 이제 칼럼니스트들은 이 영화가 그 특히 이제 조커가 그 미국의 그 무시당한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담아낸 영화다. 그리고 그 무시당한
즉 트럼프를 뽑은 사람들이죠.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뽑았던 그 무시당해 하면서 이거 화나 있는 백인 남성들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촉발한 사회상, 이거를 담은 영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칼럼과 반응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내년에 네. 대선이 있는데 되게 좀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기사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주요 사회계층의 음. 분석을 보면은 백인 남성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예. 이제 백인 남성 블루칼라 음. 그들이 느꼈던 그런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지지로 갔다라는 식의 분석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화화되고 그 대표값이 일종의 조커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의 울분이나 뭐 그런 그렇게 박탈감이. 해석하는 이제 그 네. 어떤 뭐 리뷰나 칼럼들이 많은데 음. 뭐 이를테면 영화 첫 장면에 이제 조커가 그 이 광고판 들고 광대지탄들 그거 뺏어가지고 막 그 10대 깡패들이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깡패라기보다 네. 약간 양아치 같은 애들인데 깡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걔들이 이제 히스패닉 계열이나 흑인 애들, 유색인종 애들이 백인 조커를 때리고 아, 또 그렇게 분석한 리뷰들도 많아요. 조커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백인 엘리트 아니면 유색인종, 그러니까 뭐 이민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 아니면 이민자. 그러니까 아래로는 그 이민자들에게 털리고 위로는 백인 엘리트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이제 미국 사회의 그 중간 백인 계층들의 그 현실을 다룬 영화 아니냐는 게 뭐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그런 칼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급적 해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화를 안 봤지만 과도하게 계급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떤 영화든. 근데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2011년 그 월가 점령 시위가 좀 떠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약간 스포 알람을 드려야 되지만 이제 복면을 쓴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영화 보고 있는 건물에 이제 난입을 해서 부자들을 죽이고 뭐 약탈하는 그런 씬들이 나와요. 후반부에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걸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노골적으로 월가 점령 시위의 어떤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화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도 그러니까 킬더 리치, 그러니까 그 계급적으로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퀀스로 나오는데 월가 점령 시위도 당시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그 좀 서민들이 좀 들고 일어난 걸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를 감독이 좀 노골적으로 넣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 영화 전문지에서 이제 그 감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해서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질문을 하니까 감독이 물론 이 영화 속 배경은 1970년대지만 지금 2017년도에 각본을 썼는데 당연히 현대의 사회상이 투영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어떤 의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약간 비판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급적인 해석은 어떻게 생각해요? 두 전기자들. 저는 사실 이제 이 계급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영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 영화는 사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의도하거나 뭐 특히 이제 조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이제 아서 플렉이에요. 그래서 조커라고 처음에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아서 플렉의 어떤 생활상, 그다음 이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 이런 얘기를 내하다가 자기의 어떤 의도치 않은 뭐 의도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감정에 이제 휩싸여서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전혀 의도치 않은 이제 폭도들이 이제 도시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웃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의도하고 이랬다면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연기에 잘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나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뭐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영화의 지배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하겠어.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 좀 이제 화성 때문에 그 많이 세간에 화제가 됐던 게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보면 분명 군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코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주된 감정이 아닌데 이제 또 진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좀 과해석하는 경향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되게 뭐 해석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이 영화는 반독재, 반군부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도 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이해할 때도 진영 논리가 계급
논리, 진영 논리가 너무 과하게 개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안 본 제 입장에서는 조커도 혹시 너무 과하게 계급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너무 그렇게 다 뭐 정치 사회적으로만 네, 그 네. 귀결시키면은 영화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커가 미쳐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 고담시에서 예산을 네. 삭감해서 정신과 약 하는 뭐 그 약 배급이나 상담도 끊어지고 뭐 그런 사회상들이 잘 버무려져 있어서 뭐 그런 게 영화를 잘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떠들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뭐 예술적으로 혹은 뭐 인간의 관점에서 다 잘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면 제가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안 그래도 정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결과물로 이제 조커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독의 시선은 어때요? 가령 그 악행의 일말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든가 동정적인 시선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그 감독의 의도가 굉장히 노골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계급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 선비질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조커에게 악행을 가하는 자들이 좀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되기보다는 누가 생각해도 뭔가 이제 금융가의 돼지들 월가에 굉장히 이제 핍박하는 남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는 어떤 백인 엘리트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 영화 속에서 묘사가 돼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히스패닉이나 흑인 계열 그런 뭐 양아치 그런 애들도 작은 갱들도 굉장히 그냥 악의적인 애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빠져나갈 구멍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들은 이 영화 자체가 거대한 망상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구조이 아니다. 조커가 보는 평면적인 세상이 단면일 뿐이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이제 공감하고 이입하기 쉽게 연출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관객들이 느낄 만한 그런 기시감을 느낄 만한 포인트들을 넣어놓음으로써 누군가라도 조커 같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조금 우려가 되고 그건 이 사람이 정신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의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거리를 좁혔다가 멀어질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두 개 다 이제 설치를 해둠으로써 오히려 그 리얼리티를 더 크게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의 어떤 정당성을 입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뭐 가령 이제 기존의 뭐 DC의 어떤 그 코믹스의 세계관에서는 그 브루스 웨인 배트맨의 아버지가 굉장히 좀 호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박애주의자의 캐릭터가 굉장히 일관된 캐릭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담을 위해서 좀 자선행, 뭐 기부행위나 뭐 어떤 정말 좀 선의를 가진 어떤 신사적인 이미지로 나오는데 여기도 뭐 물론 우리 팟캐스트 전체가 스포일러겠지만 그러니까 토마스 웨인이 굉장히 좀 비정한 그런 금융가의 수장처럼 캐릭터가 조형돼서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커가 정당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커의 어떤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이 각신마다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있겠군요. 그럼 그 다크나이트랑도 좀 많이 차이가 있나 보죠? 조커랑 차이가 좀 있어요? 캐릭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조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봤는데 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되게 매력적인 빌런 캐릭터로 그려졌던 이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히어로물에서 빌런들은 이제 뭔가를 위한 빌런들이잖아요. 네, 뭐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돈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그려진 조커는 무엇을 위한 빌런이 아니라 무질서와 카오스 그 자체를 위한 악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약간 스포일러, 다크나이트 스포일러인데 저희 메인에 올릴 때 아예 이거 네. 스포 있음이라고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냥 다 해결된 뭐. 문제니까 자유롭게 네. 얘기합시다. 네. 선발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요? 네. 뭐 큰일 나는 건가? 뭐 대단한 반전은 없어요. 이 영화에. 뭐. 예상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뭐 배트맨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혼돈과 카오스 그 자체의 악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정혜경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말 무고한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질서도 없이 죽였던 그 악인에게 굉장한 정당화하는 장치들을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캐릭터에게 거리두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악인의 서사를 이해하는 동시에 이 악인이 이제 광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좀 더 힘을 줘서 연출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간과됐다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조커는 이 영화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절대 악인 거죠. 그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도. 아니, 결과- 과정은 어떨지 그러니까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는데 그 살인을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영화의 3분의 2 동안 이제 조커에게 모멸감을 줬던 대상들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을 표출하는 그 결과물로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도 조커는 일종의 이제 정말 사회적인 모멸을 받았던 사회 소수자가 자기의 분노감을 표출하고 그 분노감을 표출함을 통해서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존재감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런 그래서- 대사도 있어요. 그 무슨 이전까지는 자기의 존재조차 이제 자기도 몰랐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다들 이제 내 얘기만 한다. 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복수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영화적인 전형이 또 있잖아요. 나름 거기서 또 카타르시스를 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담긴 영화들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복수에만 한정이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 후반부에 일종의 그 폭도들 이제 킬더 리치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폭도들에 의해서 일종의 이렇게 수괴처럼 추대되는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정 기자는 어때요?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얼핏 얘기했던 것 같았는데.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조커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제 아스플렉이라는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는 게 춤을 춰요. 굉장히 고상한 음악이 이제 배경에 깔리고 굉장히 몸을 명장면이죠. 자유롭게 거기서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춤을 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 이거 다 연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애드립이었다는 그런 그래요? 얘기들.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장면은 애드립이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친 다음에 자기가 가장 그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 행위를 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방금 김민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당화 내지는 뭐 정의경쟁이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장치일 수도 있는데 야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오히려 거기에 저는 좀 빠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제 폭력을 정당화한다라든가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저런 핍박과 저런 일종의 이제 환경에서 자라난 어느 정도 정신질환도 있는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원 기자는 어때요? 조커에 대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주제 좀 하실까요? 집중 안 하나요? 아니 그 그죠? 듣고 있는데 뭐, 조커에 대한 오세가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었는데 조커에 대한 해석이 사회적으로 좀 위험하게 네, 해석될 그러니까 수 위험해요. 있는지. 그렇죠. 폭력성이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 조금 뒤에 이제 어차피 그 이 조커와 관련해서 그 지금 우리 사회랑 이제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때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도 또 책임이 있다.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슬래셔 무비는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존 웍인가요?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서 막 무조건 다 죽이는 영화.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폭력성 자체가 영화의 어떤 기본 테마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이 사람이 빌런이건 아니면 뭐 어떤 정당한 합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인 건 간에 죽인다는 행위 자체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영화가 있죠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커만큼 화두를 던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커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건 뭐 저의 감상이지만 사람들에게 좀 부추기는 듯한 에티튜드를 영화 전체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추긴다 하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력은 되게 아름다운 거야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죽일 때 쾌감은 이런 것이야라는 이때까지 제가 언급했던 그런 슬래셔 무비들의 뭐랄까요 좀 특징들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네들 영화적인 체험을 해. 이 안에서 너네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라는 어떤 그 테두리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조커라는 영화에서는 너네들의 마음을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폭행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라는 듯한 그러니까 속삭이는 듯한 그런 애티튜드가 저는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에 저는 이제 이 조커 영화가 이제 그런 폭력성도 있고 또 폭력을 좀 정당화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영화의 어떤 좀 책임을 묻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반대로 뒤집어서 이 조커는 물론 이제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긴 그쵸. 했지만 예술성을 인정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중 영화거든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 보라고 만든 영화인데 그런 영화를 이렇게 연출을 했다는 거는 즉 지금 조커가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핍박받고 막 그렇게 막 어렵게 살면서 그거를 이제 살인과 이런 그런 걸로 이제 푸는 영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반응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류의 감정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역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에서도 약간 뭐 저기가 밈이 되고 있긴 한데 조커 보면서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 취재했던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대호 얼마 전에 장대호 있잖아요. 그 구로 금천구인가요? 그쵸? 그 모텔에서 자기 이제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 살인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 이제 나올 때 원래 피의자들이 막 고개 숙이고 뭐 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신정변에 내가 그 정중부의 심정으로 나는 되죠. 팩트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경찰서에 나오면서 맞아.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나 지금 나 죽일 놈 죽였다. 나는 죄책감 없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쇼킹했지만 또 물론 이제 뭐 포털 댓글이 모든 여론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양대 포털의 댓글들의 그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이 다 그 장대호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그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막 분노를 했죠. 물론 이제 뭐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데 이 김성수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무시당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막 뭐 좀 뭐 일베나 뭐 이런 몇몇 그런 이제 커뮤니티들에서 막 이 김성수의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식의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동조하는 식의 감정과 그런 댓글들 반응들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제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즉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봐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폭력은 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과 윤리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회 분위기였더라면 이런 영화가 대중들의 어떤 일종의 공감과 반응을 얻지 못했겠죠. 뭐 반응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한 사람도 뭔가 위험하다. 야 이거 보고 총기 난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이거 공감해가지고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은 그런 감정들이 좀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악의 맥락을 좀 설명해준 영화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악으로 나뉘어서 그러니까 절대 악이 나와가지고 카타르시를 주둔 그러니까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처럼 얘들이 막 절대 악이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뭐 이러면 나름의 이제 감독의 시선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소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좀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락을 설명해주는 식의 접근이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를 안 본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 아까 김민정 기자가 살짝 언급했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뭐 지금 평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월스트리트 점령을 좀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군중들의 정당한 어떤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물론 이제 촉발은 그 조커가 살해한 그 3명의 금융인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가난한 백인들이 스스로의 지위와 계급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가 굉장히 뭐 부정하다, 그러니까 불온당하다, 온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고 가면을 쓰고 그 시위를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조커는 그들의 시위와 그러니까 촉발한 건 조커였지만 그들의 명분, 뭐 그들의 어떤 정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빌런이에요. 근데 조커는 그 어떤 철저히 자신의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독함과 그런 것들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살인 때문에 네. 마지막 장면에서 그 군중들한테 숭상을 받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 아노미 속에서 조커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환호를 하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약간 폭력적인 캐릭터에 혁명성을 부여하는 건가? 네, 일종의 그렇죠. 혁명가의 아. 외피를 씌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정당한 대중 시위의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런 잘 만들어진 영화 속에는 일말의 진실을 담고는 있겠지만 그 어떤 대중들의 정당한 시위가 약간 뭐랄까요 좀 격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메시지로 오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들이 아무리 시위를 해봤자 그건 이제 폭력 시위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누군가는 이제 읽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감독의 시선이 좀 더 명확하게 안 드러나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소를 날리든가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든가 어쨌든 이제 감독이 늘 메시지를 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드러나질 않나 보네. 그게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들으면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교묘하게 나오니까 아마 베니스에서 상을 줬겠죠 이 영화를. 뭐 예술성이 있는 뭘 좀 영화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딱 그게 안 드러나요 그래서 감독의. 해석이 네.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서. 근데 거죠. 이거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저는 지금 생각인데 이게 그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사실 저는 호아킨 피닉스 잘못했어. 잘못한 것 같아요. 호아킨 이거는 진짜 너무 죄송한 스포긴 한데 이 사람이 경찰에 호송이 되면서 폭도들이 이 난동을 부리는 걸 경찰차 안에서 봐요. 근데 그제서야 제대로 웃거든요. 이 사람은 웃는 병이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고통스럽게 웃었던 사람인데 그 차에서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웃어요. 미소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니까 피를 스스로 그리면서 웃잖아요. 이런 저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배우한테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폭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거를 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글쎄 이제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의견이 그러니까 보고 나고서 이렇게 곱씹고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호아킨 피닉스 확실히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되게 급진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했다, 뭐 그게 이제 폭력성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보수적인 논의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 아까 이제 선배 말씀하신 그 경찰차에서 웃는 장면, 그게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조커가 잡혀가면서 그 맞아요. 찍 웃는 그걸 오마주한 장면인 것 같은데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안 삼다가 내가 나타나서 제도 밖에서 시장 죽이고 무슨 폭력하면 그때서야 뒤집어져가지고 길길이 날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폭력을 보수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에 나는 카오스로서 나는 문제 제기를 한다는 식의 그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되게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시각일 수도 있지만 이 그 조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폭력과 뭐 살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위험하다 혹은 불온하다라는 게 혹은 급진적인 시각에서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하니까 그게 생각나네. 예전에 동독에서 동서독 나뉘었을 때 그때 이제 스킨헤드 관련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좀 혐오 집단이 난리를 쳤나 봐. 근데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스킨헤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때 인상 깊게 나온 게 우리는 제도적 폭력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러니까 종진이가 얘기했던 그 대사에 한 마디가 더 붙는데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한 지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게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돈하면 공정하지 않냐라는 그 대사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조커에서 나오는 이런 일련의 그 캐릭터에 부여하는 정당화랑 저는 같이 해석을 하니 이게 어떤 일종의 좀 뭐랄까 정말 폭력에 대한 어떤 정당화랄까?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폭력에 대한 선동, 폭력에 대한 정당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지점들. 사실 아까 이경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서사를 이해하는 거는 예술적으로 중요하지만 사회적 감수성으로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빌런이 되어서 어떤 뭐 살인을 하거나 뭐 타인을 해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회가 그 기준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을 미디어에서도 그러니까 그 시각을 이제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정당하지 않는 게 일종의 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커는 조금 저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를 봤을 때 옳고 그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선을 갈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거는 나쁜 행위, 이건 좋은 행위. 쉽게 말해서 그런 너무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나 사회를 이해하다 보니 약간 대중의 감정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해 왔던 어찌보면 되게 중요한 단위인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볼 여지는 없는 선배 영화 걸까요? 안 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감독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 영화는 나 감독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회가 어. 예의 없는 사회가 조커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혐오 집단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책을 읽어보면 사회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한 단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이거는 나쁜 거야. 근데 혐오 나쁜 거야. 너네 왜 혐오해?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회일수록 또 혐오 집단이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정당한 분노랑 음, 이게 그러니까 타인을 해하는 어떤 그 선을 넘는 분노가 그 섞여 있고 이게 일종의 가치 옳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혜경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월가 점령 시위에서 표출된 대중들의 분노 감정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경제난을 야기했던 금융회사들이 어떤 고부적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보너스 파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이 분노했던 거잖아요. 탐욕스러운 금융권에 대해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어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온당한 분노와 그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이게 종국적으로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조커의 그 폭력을 좀 한데 섞어놓은 지점에서 저는 좀 불편함이 들게 하지 않았나 맞아. 이런 생각이 근데 약간 들었어요. 이성적인 분노와 감정적인 분노는 사실 한 끗 차 같아서 이걸 딱 나눠서 이건 옳은 분노, 정당한 분노와 이건 옳지 않은 분노라고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안 본 주제에 말 진짜 안 본 역시 주제에 타고난 방송인이지. 거의 뭐 저희 사회자가 이 정도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이 영화를 보고 저희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좀 쾌감, 쾌락,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 놓은 게 되게 좀 영화적인 정치를 잘 해놓은 게 아닐까.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느꼈던 그런 불편함은 그 영화가 그러니까 PC함에 대한 알레르기를 너무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라던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젊은 세대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세 줄 요약해라, 뭐 선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극단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강령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 영화가 약간 그러니까 조커의 태도가 아니라 그 영화의 태도가 좀 그런 식으로도 느껴졌어요. 너네들이 막 정색하고 뭔가 옳고 나쁘고를 가리고 뭐 이제 뭐 가르마를 타고 있지만 그거 아무런 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사회 감정에 대한 문제에 좀 고민거리를 던지긴 하네요. 이 영화가. 그렇죠. 예. 너무 잘 만든 영화라서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일단 네 분 다 잘 만든 영화라는 데서는 다들 아, 뭐 동의를 하는데 네. 다음 주제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왜 웃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영화 안 보셨다 해서 오늘 사회 못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그냥 거의 뭐 영화를 씹어 드시는데요? 혹시 보시고 와서 안 그 보신 일부러 일부러? 그러면 정말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19금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15세 관람 저는 이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이거는 영화는 안 봤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왜 이거 15세냐 막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미 포털 야한 게 안 사이트 나온다고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제일 위에 있는 리뷰가 그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15금? 맞아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미국에선 진짜 소지품 검사도 한다 그러던데 극장에 들어갈 때 혹시나 총기 같은 게 마스크 있을까 봐. 같은 것도 못 쓰게 하고 그 정도로 검사도 굉장히 하고. 삼엄한가 봐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한 거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불러올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15세. 근데 15세면은 이제 중3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중3부터. 고딩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영등이가 되게 보수적이라서 맞아요. 미국보다 낮은 경우가 네. 거의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사실 미국의 15세가 우리가 19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이런 경우는 되게 이례적이어서 이건 뉴스 아이템 같아. 그렇죠. 예. 어제 제 동생이랑 저 영화 얘기 그냥 갑자기 얘기했는데 막 사람이 그렇게 사회가 만든 사이코패스고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나 이러다가 그 영화 15세래 그랬더니 점점점 그때부터 10분 동안 침묵을 근데 그 지점에서 진짜 너무 다들 놀라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영등이 연락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보니까 우리도 아까 좀 알아봤잖아요. 저도 뭐 아직 전화해본 건 아니고 영등위에서 등급을 정할 때 전문위원이랑 소위원회를 두고 뭐 법률이랑 일종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름 기준이 하더라고요.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대체 왜 15세인지 한번 제가 전화해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혹시 우리나라 이렇게 야한 것만 근데 또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게 그 화면 전체의 살색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따라서 화면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19금 차단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는 사실 뭐 그런 선정적인 장면은 아예 없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 선정된 근데 폭력적인 장면이 일단 꽤 있는데 전화하는 거죠 네. 지금. 전화 한번 해보자. 뭐야? 스피커 네, 주임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주임님 안녕하세요. 저 SBS 김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그 혹시 영화 조커 네, 그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거 혹시 등급 관람을 매긴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기준이요? 일단 저희가 그 정리해서 한 번 더 전화 드려도 될까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네, 바로 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조커 15세 등급 관람가 받은 뭐 등급 고려 요소 이런 네, 같은 거 등급 고려, 말씀해주실까요? 예, 등급 고려 요소랑 그 기준, 네. 판정하실 때 기준 이렇게 좀 바로 네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으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기준이 주세요. 딱 있나 보네요. 우리가 물어본 게 처음인가 본데요? 아, 그래요? 물어볼 만한데, 이거. 그러게. 타사 기사 취재 안 했나? 저희 수도 기사 있는데. 쓸까요? 들어가지고 아이템 하나 해도 될 것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어. 왜 15세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렇게 음. 뒤집힌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음, 그러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찾아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피가 많이 나오는데 15세, 그리고 뭐 하나도 폭력성이 없는데 조금 야한 거 나오면 19세 뭐 이런 거면 너무 혹시 우리나라 영등이가 되게 시각적인 거에만 매몰이 돼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등급 기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등이 그 위원분들을 좀 이렇게 선회하자면 아주 띄워줘 보자면 아직 우리 사회는 요 정도 영화로 그렇게 폭력성이 촉발될 건 아니라는 사회적 맥락을 다 읽으시고 맷집이 강한 총이 분이시다. 없어. 우리나라엔 총도 없고 아직 요 정도는 아니야 해서 이제 뭐 그 미국 사회는 정말 초긴장 상태라는 기사가 계속 뜨더라고요. 네, 뭐 음. 근데
참 미국 실제 그 LA 경찰청에서 상영관마다 진짜 경력들을 파견하고 있대요. 그 무장된. 네. 또 이례적인 현상이네요. 그렇게 막 피 튀기는 잔인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가 많이 튀기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웬만한 네. 슬래시 영화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위는. 네. 한 6명 정도, 5명, 6명 정도를 죽이는 장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왜 15세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여과 없이, 살해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그냥 뭘까? 안 죽여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네, 이렇게 약간 잔인하게 그래요? 죽이긴 해요. 이게 맞아요. 피가 안 진짜. 나, 막 슬래셔 그래요? 무비처럼 막 팍팍 뭐가 안 튀길 뿐이지. 근데 왜 15세지 또? 그것도 웃기네. 그러니까 네. 뭐 킬빌 이런 거 보면 막 피가 튀어도 막 되게 좀 너무 과장되게 과장되게 튀잖아요. 튀어서 네. 이게 판타지스럽죠. 네. 솔직히 막 이렇게 그렇죠. 무섭지는 않잖아요. 막 그냥 만화 또 같고. 위트 있게 표현도.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게 더 저는 덜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막 그런 죽이고 이런 거. 웃음이 나오죠. 많아서 그런가? 아, 조커 많이 정말 웃는다고. 리얼리스틱하게 살해를 해요. 살해 장면이 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근데 시각적인 거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심리적인 공포나 맞아. 이런 거는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영등에서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분들도 평가하는 방식이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사실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니터 보면서 사실 좀 봐야 될 시각적인 영화가 많으니까 위험한 영화들 아니 그렇게 따지면 홀리우드도 보려고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쪽은 좀 이렇게 인력이 많은 건가?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취재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만약에 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어떤 일률적인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사실 그것도 예술 영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효능,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영화의 어떤 뭐랄까요 기능? 난 이게 근데- 8시 뉴스를 할 때 좀 걱정이 이런 영화를 그런 아, 그런 것도 그런- 그렇고 15세로 한 그렇죠. 기자들이 그렇죠. 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다 19세 찍어버려요. 그럼 또 이제 고딩들의 네. 문화적 그런 자유를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제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살인의 추억도 15세 아니요, 이상 관련 그거 거 아닌가요? 19세. 살인의 19세예요. 거기는 아닌가? 근데 이건 제가- 허위 정보를 아, 예, 말씀드리면 안 되죠. 이건 한번 찾아보고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거기는 기억이 근데 좀 약간 그 야한 장면들도 꽤 나오고 그것도 또 성범죄 맞아, 성범죄 관련된 장면이. 거라서 저는 15세 알았어요. 저도요. 15세네요. 그러니까요. 저 중학교 때 그러네. 극장에서 봤어요. 15세 관람가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등이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네, 그러게 되게 진보적. 영화를 정말 예술로 예술적으로 예술의 예. 조건 안 봤는데 살인의 추억이 15세면 15 15세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상도 아, 저도 되게 이렇게 80년대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약간 뭔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어떤 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15세일 경우에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건 그런데 이제 네. 뭐 좀 전화 기다리는 김에 뭐 그 폭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제가 그 이거 오늘 진행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그 저기가 그 책 중에 폭력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거기 거기 기자가 네, 그 진지충이라는 별명을 넘겨주겠습니다. 다독하는 그 기자예요. 책에 그 되게 그 한 구절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에 그 녹아 있는 그 문제 의식이랑 되게 맞닿는 거인데 그 책이 제가 그때 왜 이걸 집어들었냐면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막연하게 올바른 그 도덕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폭력을 용인을 하고 약자들이 그 폭력을 어떤 저항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아예 가능성을 다 제거를 하고 잘라버려서 그 제가 그 아까 다크나이트에 나온 그런 조커의 대사 그런 이제 압도적으로 큰 그 이제 어떤 뭐 자본의 폭력이나 뭐 국가의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과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게 영 기자 있었는데 뭐 최근에 폭력 정당화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뭐좀 폭력의 철학까지. 뭐 폭력 마음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의 폭력을 우리가 좀 너무 또 이렇게 위험하다고만 보는 게
너무 그거 그럴 좀 수 사실 있지 않을까. 모방 범죄와 음. 그 영화와의 폭력성과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입증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사회적인 맥락과 현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장대호 같은 그런 폭력은 진짜 사적인 폭력이잖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죽였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영화에서도 이제 조커의 해석될 여지가 다양해요. 조커가 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토마스 웨인을 죽이고 있는 사적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거에 대한 총을 쏜 걸로 해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커의 그런 어떤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 영화가 영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그 기존에 왜 어떤 악인을 다루는 영화에서 보통 피해자가 약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약자에 대한 폭행을 묘사하는 것도 자세하거나 좀 끔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조커에서는 그 폭행의 정도가 결코 뭐 이렇게 무난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커에게 아니면 조커의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약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당한 폭력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캐릭터들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지점에 좀 주목하는 평론가도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약간 영화 속에서 그 어떤 미장센처럼 들어가는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젠더적으로 옳지 않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이 안 나오죠 장면으로. 그러니까 뭐 어머니를 이제 열애로 친다면 토마스 웨인의 부인이 이제 그 무리에게 총을 맞는 장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약자에게 범해졌던 폭력보다는 조커가 범하는 폭력은 그런 종류의 폭력이 아닌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그 폭력이라는 아까 원종진 기자가 얘기했던 지점들이 사실 영화에서도 표현이 돼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이 그러니까 조커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각성을 하거든요. 조커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총을 줬던 사람, 난 너의 친구야 이랬지만 결국에는 너가 총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버린다든가. 그래서 그런 지점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커가 배신을 당했던 지점들. 엄마는 계속해서 토마스 웨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접 그 집 앞에 찾아갔더니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폭력을 오히려 얘는 이제 물론 이 장면 또한 어떤 정당화할 수 있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내재된 폭력을 끄집어내는 역할 또한 그런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장치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폭력을 끄집어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력에 집중을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불필요한 폭력은 오히려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해하기 그게 쉽게. 아니. 가도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냐 폭동이냐를 가르는 거는 사회적인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 되는 순간 어떤 폭력이 그러는 순간 그 폭력의 어떤 이유나 정당성이 될 만한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게 뚝 끊기는 순간 그게 이제 대중들이 거기에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총든 경찰들이 상영관마다 지키고 FBI랑 그 내무부에서 이런 경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그 사회 내에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폭력이 나왔을 때 뭐 사회적으로 폭력은 안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별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나가서 사람 죽이고 폭동을 해? 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 사회는 전 사회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좀 불안했어요. 이거를 보고 나오니까 약간. 그 불안한 지점이 저는 불편했던 건데 저도 약자들에게 저항권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편으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커는 여러 가지 다크나이트 시리즈라는 그 맥락에서 그려진 이 인물은
정말 사람들을 죽이는 악인이자 정말 빌런 그 악의 화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약자들의 어떤 저항권 행사로서의 어떤 집회와 이 빌런이 행사하는 살인과 어떤 그 파괴 충동이 섞여서 그러니까 약간 뭐 일종의 좀 폭력에 대한 추동, 선동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약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저 대사 아까 말했던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 대사에 많이 공감을 했지만 그 선을 넘는 폭력에 대한 선동성이 좀 묻어 있지 않나라는 지점에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8시 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 그거 저희 발제할 수 있을까요? 주말용으로? 주말용으로 할지요. 아까 뭐 영등이의 이제 그 입장을 물어보면은 거기서 혹시 클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대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이템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영등이 취재를 해서 그쪽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뭔가 단서를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 관객 수가 또 이제 쭉 늘어날 거니까. 네. 뭐. 5일 만에 아마, 200만이면 공자님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논의로 뭔가 모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 해석에 대해서. 그렇죠. 등급 차이, 미국과 한국과의 등급 차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것 네, 같고 네. 저기 이제 36만 원. 워싱턴 특파원 선배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영화관 좀 촬영 좀 하고. 그런 거 너무 나갔나요? 뭐 AP 뭐 이런 데 남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평점을 한번 줘볼까요? 혹시 한 줄 평 이런 것도 준비했나? 준비하고 그건 있어요. 없어? 이런 거 즉석으로 해야지. 하셨어요? 그 얘기 준비했다 준비했다. 순발력이 저는 아까 한 걸로 준비한 해야지. 거야. 아까 한 걸로 해야지. 네. 그래요? 그러면 평점과 한 줄 평 우리 알겠습니다. 영화 평론가 코스프레 한번 해봅시다. 좀 어려울 처음 것 일회 아, 영화. 그래? 난이도 5점인데요, 이거. 아 근데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런 거 좀 했었는데 한 줄 평 서로 순발력 경쟁이지 뭐. 와, 좋네.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생각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그러면 원정진 기자가 왜요? 적당해요. 그래요? 오. 저는 5점 만점에 4점 4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 아름다운 불편함. 약간 신의 21 느낌. 준비. 잠깐 준비하셨네. 아니 선배 말씀하시는 잠깐 생각했어. 다행히 핸드폰 뒤진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이제 평론가들 막 왔고. 다음에 원정진 기자. 저요? 원래 한 줄 평은 허세를 부려야 되니까 네. 허세를 좀 넣어서 별점부터 별점은 저도 4점 있고 한 줄 평은 조커인가 로베스피에르인가. 참고로 이제 원기자가 서해학과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 진지충 별명은 원 기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충 무슨 맥락인지는 네, 알 것 같아요. 메시지 사실 같은 나한테 거는- 로베스피에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역시 선배 잘 통하시는 게 있네. 그쵸, 좀 프랑스 혁명 뭐 이런 약간 혁명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사례를 둘 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한 줄 평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논쟁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한 줄 평은 별로 재미가 없어. 일단 한 줄 평 보고 이래야지. 네. 다음부터 팟캐스트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경윤 기자. 저는 좀 더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4.5점까지도 4.5 다시 보고 싶으니까. 한 줄 평 호아킨 피닉스가 나빴다. 잘못했네. 잘못했네. 너무 잘해. 그다음에 정 기자. 저도 5점 만점에 4점 주고 싶고요. 다 높네요.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럼 영화예요. 팟캐스트 할 정도니까. 네. 평점은 일단 영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영화의 태도와 별개로. 한 줄 한 줄 평은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왈츠? 와이치. 와이치. 왜 여기서는 별로라고 안 해요? 저만 괜찮은데? 별로라고. 괜찮아요? 왜 왈츠인지 궁금했어. 와이치. 왈츠. 아 근데 왈츠는 그 걔가 추잖아요. 춤을 춤곡이라. 실제. 아 네. 그래서 알지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나 지금 깨달았어. 근데 3은 한국자 아닌데.
이러면 또 이래서 기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찍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벌써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오늘 조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커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가 준 한국 사회 함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아쉬운 게 우리 한국 사회에 투영시키는 작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못했네요. 아무튼 조커 이 영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사회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